신협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점점 절도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대출을 계속 회수하니까 대출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은 빨간 딱지가 뚝뚝뚝 붙는다는 뜻입니다. 야, 신용협동조합 예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신협의 연체율이거든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을 보면 2점대 연체율입니다. 물론 2점대 연체율도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게 말입니다. 2점대라고 하더라도 불안하다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 문제는 2023년에 3.6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2024년 5월 말 현재 6%대 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6% 후반이라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답니다. 이게 말입니다. 경영 상황이라도 좋으면 연체율이 조금 높더라도 버텨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신협의 경영 상황은요, 2022년 5,716억 원의 순이익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3년에는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10분의 1이 아닙니다. 20분의 1, 251억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 신협이 적자가 내놓은 곳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신협의 상황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전체 신용협동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89개거든요. 이 중에서 말입니다. 275개가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이렇다면 2024년은 어떻게 될까요?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869개 중에 275개가 적자를 낸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2022년에는요. 신협의 적자 신협은요 42개였거든요. 42개가 869개로 늘어난 게 엄청나잖아요. 555%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더 늘어날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참 심각하죠. 게다가 여러분 지수도 불분명해요.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6%대 후반이다 이 정도만 나와 있지요. 실제 제대로 된 통계가 그때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금융이잖아요. 내 돈을 맡기는 곳이잖아요. 내 돈을 맡기는 곳에 경영 지표가 불확실하다? 이것은 거래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절이 좋을 때는 모르겠어요. 경제가 팡팡 돌아가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4%, 5% 올라가면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성장의 기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는 신협의 연체율이 6% 후반이고 또 그 통계마저도 제대로 발표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래하지 마라. 이 말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신협과의 거래하는 거 극도로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손익도 손익이지만 여신도 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08조 2천억 원입니다. 적지 않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출, 이게 대출이거든요. 2022년 107조 9천억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대출을 줄여간다는 이야기잖아요. 2018년 65조 1,600억 원에 비하면 이게 굉장히 대출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간 딱지가 붙는다는 게 이거예요. 만기가 되면 무조건 대출 회수하는 거예요. 대출 연장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2019년 71조, 2020년 78조 8천억 원, 2021년 93조 8천억 원, 이게 2022년엔 107조 9천억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대출을 안 해준다. 이러면 여러분, 신협이 대출해 준 곳 있잖아요. 가게, 뭐 자영업자, 아니면 기업, 특히 건설회사들. 여기는 여러분,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란지 모르겠는데요. 아작났습니다. 진짜 아작났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신협의 상황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지방 소재의 미분양 아파트, 또 빌라, 또 콘도, 비우량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대출 내지는 비우량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굉장히 높은 게 신협이거든요. 그런데 대출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건설회사에 대출한 금액이 2019년 기준으로 20조 5천억 원입니다. 2022년에는 38조 8천억 원이고요. 3년 새에 89.3%가 늘었습니다. 18조 3천억 원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협이 멀쩡할까 그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2023년 건설 부동산 대출 총액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온 지표는 있기는 있는데 그 지표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지표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그때 이게 소비자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암암리에 알려지지도 않고 통계가 자꾸 감추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로 거래하지 말라 그뜻하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요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협 중앙의 관계자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볼게요. 연체 채권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굉장히 나쁘다는 뜻이죠.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가 자본 확충이나 직원 채용 절차도 필요해 연체율이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요 신협 중앙의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신협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신용협동조합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새마을금고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기에다가 저축은행도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는 진짜 조심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신협은요 이게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지역상권 자체가 어렵잖아요. 지역상권 자체가 어렵다는 건 신협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협 중에 적자를 내는 신협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현장 경제의 위기를 지나서 제2금융권의 위기로까지 저는 번져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신협 졸도 상황 터졌다 이렇게 썼겠습니까? 이 졸도 상황이라는 것은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연체율이 6% 후반대로 넘어서고요. 지금 현장 경기가 싸늘하게 냉골이 된 것 이것까지 감안하면 졸도 상황은 진짜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졸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을 굉장히 냉철히 봐야 되거든요. 경제가 좋으면요. 돈을 빌린 사람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벌어서
이자 내고 원금도 갚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현장 경제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소비가 좋지 않잖아요. 특히 골목 상권 또 지역 상권은 그 어느 곳보다 나쁘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골목 상권이나 지역 상권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게 신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나빠진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따르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건설 부동산에 대한 위기가 신협으로도 점점 다가가고 있거든요. 미분양 부동산이 7만 가구가 넘어선 데다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안 짓는 곳이 많아서 오히려 말입니다. 건설사들의 위기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신협의 위기는요. 단순한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적자 신협하고는 거래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괜찮겠지 설마 하고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설마는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거래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제가 오늘도 절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 때마다 저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괜찮다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관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적자 신협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믿겠습니다.